세금 4,800만 원. 이 세금이 어디 들어가는 세금을 말하는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크게 논란이 되고 지금 진행 중이죠, 이 사안이요. 이른바 뉴스타파, 이른바 이 김만배 인터뷰, 이게 지금 가짜 뉴스다 막 이러면서 엄청난 지금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었는데 당시 대선 직전에 이 보도가 됐고요. 이 보도를 지난해 3월 8일 이재명 대표 쪽, 그러니까 민주당이잖아요. 그때 대선 캠프에서 선거운동 문자로 470여만 건을 발송했대요. 이런 뉴스에 대해서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됐다. 그러면서 뭐 이재명의 억울한 진실 뭐 이러면서 이걸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 보내는 거 돈이 좀 들거든요. 당시에 선거 이 비용을 썼을 거 아니에요. 약 4,800만 원을 사용한 걸로 추산된다. 지금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이렇게 정리가 다 나온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조작 짜깁기 된 인터뷰를 이재명 대표가 유권자 475만 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유포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메시지 발송에 최소 4,800만 원이 쓰였을 것으로 추산되는데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았다는 점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대대적으로 유포한 가짜 뉴스를 국민 세금을 이용해 퍼뜨린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지금 당장 당 대표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일단 이 내용이 좀 알려졌고요. 보도도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아니 그때는 가짜 뉴스인지 몰랐다. 그래서 그걸 전달한 거다. 이런 입장을 내는데 윤기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475만 명에게 문자가 간 거잖아요. 예. 근데 표 차이가 30만 표 이하예요. 상당히 큰일 날 뻔한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저는 이게 의도가 없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일단 김만배 씨가 신앙림 씨하고 인터뷰를 한 것이 예. 그 전에 2021년도 9월 달이에요. 몇 달 한참 전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 내용이 김만배 씨의 육성이 담긴 건데 김만배 씨가 조우영 씨한테 이런 말을 들었다 해요. 그 들은 말 중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 조우영 씨를 봐준 것처럼 그럼 이게 김만배 씨의 육성이기 때문에 파괴력이 큽니다. 그 이전에 TV에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검찰로부터 들었던 남욱 씨의 진술인데 남욱 씨는 뭐라 그러냐면 김만배 씨도 들었다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김만배 씨의 육성이 선거 하루 전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우영 씨의 육성은 다 감췄죠, 사실은. 이미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이재명 당시 후보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강력한 한 방을 터뜨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려면 이것은 후보자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현실적으로 허위사실 공표죄의 죄책을 물을 수가 있어요. 지금에 와서 그렇습니다. 근데 시효가 지나버렸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법적 책임을 못 지우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저것도 4,800만 원이 들었다는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세금이 든다는 것이죠. 이거 보존받기 때문에. 사실상 선거 비용 쓰고 나중에 보존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책임 문제도 책임 문제지만 예. 법적인 제도적 보완을 해야 된다. 이게 뒤늦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추징해야 되는 부분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허위 사실을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당시 후보자 이재명 대표는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입장 안 밝히면 오히려 고의적이라고 오해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그때 몰랐다. 예. 그래서 몰랐기 때문에 좀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혀야지 그게 도의적인 것이지 가만히 계시면 이것은 사실 뭐 고의적이라고 저희가 오해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윤경호 수장님. 근데 입장이 없어요.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민주당이 딱히 어떤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는 약간 이 뉴스타파 보도와 그래서 논란이 됐을 때도 별다른 입장이 없었지만 당시 직전에 문자 메시지로 이거를 다 전달했다는 건 또 약간 사안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직까지 입장이 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아마 뉴스타파에 대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운운하는 걸 적용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도 마찬가지. 핵심이 뭐냐?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이런 행동을 했느냐. 뉴스타파도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보도를 했느냐. 이걸 규명하는 게 결국은 핵심일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예. 이건 언론 매체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 행위 차원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걸 뻔히 알고 했을 때와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자체를 그냥 전달했을 뿐이다. 근데 그게 나중에 허위 사실로 몰랐다. 드러났다. 몰랐다. 예, 사전에 의도성이 없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고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나 다만 이렇게 가짜 뉴스를 퍼날르는데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쓰였다. 이거에 대한 비판, 비난은 뭐 수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꼴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김익 교수님 한 30초 정도 나와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거 법적으로는 다 시효가 지나서 뭐라 할 수도 없다 그러는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윤 소장님 말씀대로 이게 그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퍼날렸던 거거나 문자를 발송했다고 한다면 뭐 도의적 책임만 있고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굉장히 크게 사전에 기획했던 거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 자체를 위협하는 큰 저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윤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24만 표 차이로 대선 승패가 갈렸습니다. 근데 470만 명의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서 12만 표가 바뀌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가짜뉴스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참 이게 심각한 사안이다. 좀 끝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치의 다양한 뉴스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